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뭐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러니까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랐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죠.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건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했다고 다 인용해 쌌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 또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뒷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가 이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 외교 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안보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통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면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틀 것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죠.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저게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보고 정신없는 짓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본다 이거죠.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정치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죽을 짓 하겠냐?
이런 것이죠.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안 다쳐야 되는데 어쨌든 전쟁이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